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사례 41번째 시간입니다. 그 내용은 타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서 법무부에서 출국 명령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타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건설 현장에 취업해서 계속 일을 했는데요. 그 건축 현장을 타국인을 고용한 그 건축주는 이 임금을 제대로 지불을 못하면서 1,600만 원씩이나 체불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타국인이 아무리 좋은 말로 좀 사정을 하고 해도 이 돈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이분은 작심을 하고 건설 현장에 있는 그 고용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를 찾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도저히 1,6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그 공사 현장까지 가는 도중에 거의 가까이 갔는데 현장에 지나가는 길목에 기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싹 스쳐가는 게 바로 이거다. 내가 기름으로 분신하겠다는 협박을 해서라도 받아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름통을 들고 그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고용주 앞에서 이제 그 기름을 몸에 뿌리면서 당신이 만약에 이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분신하겠다 라면서 나이타를 빌려갖고 이제 불을 붙이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는 깜짝 놀래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은 출동을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 1,600만 원씩이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그래도 타국인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출국 타국인에게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라고 출국 명령을 했습니다. 출국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앞이 캄캄해진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에 고생에 땀 흘려 일했던 1,600만 원의 체불된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이게 다급해졌습니다, 마음이. 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출국 명령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이분은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출국 명령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정말 죄질이 있고 도저히 더 이상 우리나라에 머무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 안에 출국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또 달리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법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기름통을 먼저 준비를 해가고 나이타도 준비를 해가서 거기서 범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면은 미리서 계획적으로 준비한 게 되지만 이거는 들어가다가 기름통이 눈에 보여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 거고 실행을 한 것 뿐이지 고의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이분의 마음을 이해를 한 것이 인용된 그 이유 하나가 이 사람이 만약에 출국 명령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면 이 사람은 16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출국 명령에 따라서 출국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독촉에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출국시켜버리면 이분한테 돈을 받기 어렵겠죠. 이것도 만약에 근로기준법상 아니면은 타국인이라고 해서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임금 체불 1600만 원이 이 사건이 벌어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거다. 만약에 임금 1600만 원이 체불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이 이전에는 전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의로 이분의 그 정말 인화물질, 그러니까 기름통하고 나이타를 미리서 준비해가서 계획적으로 준비해가서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다급한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벌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체불에 대한 1600만 원의 체불에 대한 불만으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무부에서 출국 명령한 것은 좀 가혹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구인의 개인 사정도 이해를 했죠. 타국인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자국인 같으면은 시간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타국인이기 때문에 한번 떠나버리면 1600만 원 영영 받지 못하잖아요. 이 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타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 법무부에서는 출국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국인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처음부터 죄를 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임금 체불 1600만 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발적인 거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기름통이 눈에 보였고 옆에 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서 나이타를 빌릴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16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강한 의지 때문에 이렇게 좀 상당히 누가 봐도 상식의 이하의 그 행동을 했지만 거기는 고의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발적이다 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청구인의 그 청구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런 점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고용주가 이렇게 체불을 하면은 더군다나 외국 타국인이 와서 일을 했는데 계속 체불을 하면 타국인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 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가 많아질 거고 또 타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과장해서 괜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익에도 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용주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람의 고의가 아니고 우발적이기 때문에 출국 명령은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출국 명령을 취소하고 일단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인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출국 명령 취소 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인용을 해줬다는 이런 소식을
이런 사건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종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만 얘기했지 상세한 내용은 일단은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의 상세한 설명란은 제가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이 기록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제가 이 방송을 끝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설명란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잘 보고 또 참고하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